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어디로 가시나요? 친구들이랑 하는 놀이 중에 시장에 가면 하는 놀이가 있는데 요즘은 시장에도 잘 안 가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있으니까. 아니, 요즘에는 어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다 살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무서울 때 집에만 앉아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세상 참 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시장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20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7년 기획전시회 도록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상거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석기 시대 때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는 일본의 큐슈 지역과 교역을 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일본의 조몬 토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상거래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백제무왕은 어렸을 때 물을 팔아서 살았다고 마동이라고 불렸고, 여러 고전을 살펴보면 상거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시장은 제사를 지내고 정사를 살피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처형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산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내려왔을 때 가져온 물건을 매매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제사라는 공적인 행사에 사람이 모여들면서 부대 행사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행해지면서 차츰 그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상업은 억제되었습니다. 조선은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내세웠고, 이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따라 경제는 부정적인 것, 상업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나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우리 한반도의 땅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농사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자 조선 후기에는 자연스럽게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해석도 바뀌면서 이때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인 실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역사 속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방에는 어떤 시장이 있었을까요? 전남 지방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장에 대한 기록은 1470년 전라도 무안에서입니다. 당시 보찜 장수들이 매점매석 행위를 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관찰사 고태필과 나주목사 이영견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18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고을당 3개씩 장이 섰다고 합니다. 광주에도 여러 시장이 있었습니다. 증부문헌비고 시적고에서 광주에는 큰 장과 작은 장, 서창장, 대치장, 신장, 그리고 서남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들은 각각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광주에 있는 여러 시장들 중에서 큰 장과 작은 장은 지금의 광주 시내에 있었습니다. 큰 장터는 광주공원 앞에 있었고, 작은 장터는 웨딩의 거리에서 광주천과 만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둘 다 광주천 옆에 있었고, 이 부지는 공공소유지였기 때문에 하천을 두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이런 시장은 일제 침탈 이후 광주에 공공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제는 큰 장터와 작은 장터를 사정시장으로 통합하였는데, 이곳에서 손영관이 전남 최대의 백마표 메리아스 공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광주공원에 있던 광주신사의 사격이 올라가면서 중요도도 올라가고, 그 앞에 있던 큰 장터에서 열렸던 시장이 그 당시 도설운동장이 있던 천정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시장이 바로 양동시장입니다. 이 양동시장에서는 홍닭과 닭전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동시장에 가면 그 한쪽으로 닭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심 바깥에도 시장은 있었습니다. 시장은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데, 식민지 시기에는 철도가 세워지고 지금의 광주 송정역이 있는 송정리에 기차역이 세워졌습니다. 호남선이 생기면서 송정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에서 도심으로 가는 수많은 인력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정리에 있는 서남장이 커지고, 이곳에는 우시장과 가마니장이 유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차역이 세워졌던 남광주역에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무엇일까요? 임원경제지, 예규지, 권하를 보면 전라도 188여 개 시장의 거래 품목에는 한결같이 면화와 직물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이 직물의 가장 큰 원료인 면화의 주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화의 거래는 20세기 초까지 광주 읍내장에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광주와 목화의 관계와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민속 문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반복이라고 해서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만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장터는 집회와 결사를 위한 공간으로도 적합했습니다. 1929년 광주 독립 만세 운동의 경우 처음에 3월 8일 큰 장터에서 열기로 예정되었다가 주도자였던 최영종이 서울에서 경찰들에게 연행되면서 일정은 다시 이틀 후인 3월 10일 오후 3시 작은 장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좋았습니다. 노름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투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전기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강담사 같은 이야기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광대노름, 남사당패 등 다양한 유흥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을 보면 대인예술시장, 송정역시장,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처럼 시장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고 볼거리도 사라지면서 이전처럼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우리의 전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